안녕하세요.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오시는 분이 좀 생겼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가 혹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뭘 올리면 더 좋겠냐라는 걸 질문을 했을 때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세금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왜 이런 걸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이거 이제 보시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빼기 취득가액을 하죠. 빼기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양도차익이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요. 빼기 이제 기본공제 해서 이렇게 나오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세율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빼기 감면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양도가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판매한 가격입니다. 판매한 가격. 요거는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매매 계약서에 있던 전체 판매 가격이죠. 그게 판매 가격이고,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취득할 때 가격인데, 이게 보통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옛날에 취득을 했거나, 그리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죠.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평가액으로 갑니다. 취득가액이. 근데 이거는 아닌데 그냥 몰라. 그러면 환산으로 가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로 갑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그거예요. 이제 그 기준시가라고 하는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기준시가. 근데 정확히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만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로 표현 안 해요. 기준시가라고 표현해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즉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는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기준시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가 현재 팔았을 때 기준시가가 있고 옛날에 샀을 때 기준시가가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판 가격은 있고 팔았을 때 기준시가 예를 들어 판 가격은 10억인데 현재 기준시가가 이제 한 8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보통 기준시가가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취득했을 때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취득했을 때 기준시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시가라는 건 매년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비율로 봤을 때 현재 판매했을 때 비율과 취득했을 때 비율의 차이를 이제 현재 양도했을 때와 취득했을 때 가격의 차이만큼을 그 비율의 차이만큼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요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왔던 과정들. 그러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낸다거나 중개수수료는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갈까요? 요건 안 들어요. 요거는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고 중간에 보유를 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그런 큰 공사들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 양도를 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 가지 버전이 있죠. 첫 번째 버전은 0에서 30 있고요. 요거 0에서 30%는 모든 1세 1대 비과세를 제외한 부동산에 관련된 건 0에서 30. 그러니까 1년에 이제 2%씩 들어가는 거예요. 2%씩. 그래서 15년이면 30%겠죠. 그래서 1년에 2%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넘기면 30%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0에서 40%, 여기 0에서 40%. 요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고가주택이라서 시역이 넘는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걸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0에서 40% 이건 뭐냐? 보유, 그 다음에 거주 4%씩 4%씩 해서 10년 하니까 40%, 10년 하니까 40%. 보유를 10년 했다고 무조건 거주를 10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다른 동네로 세입자를 준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기본공제는 요거 1년에 한 번 250만 원만 넣어줍니다. 1년에 한 번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는데 이 세율에 대한 거는 70%도 있고 60%도 있고 기본세율도 있고 중과세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든 이런 거는 이제 20%, 25%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요 기본세율이겠죠. 현재 중과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듯이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제 중이다, 배제 중. 현재. 그럼 이제 기본세율이고, 그럼 60%, 70%는 뭐냐? 단기 양도를 했을 때. 이건 완전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입니다. 근데 중과세가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비사업용 토지.
요거는 이제 세입 10%를 딱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액 감면이 있는데 이게 뭐 토지 보상권에 대한 건 10%, 15% 이렇게 있죠. 여기서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비과세, 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비과세라는 거 10억 밑으로 하는 거 아예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이 있고 그 외에 뭐 비과세라고 할 수도 있는 영역도 있겠네요. 요거는 감면이라 볼 수 없지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판매 가격이 있고 거기도 취득 가격이 있는데 없으면 상속 증여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상속 증여 평가액으로 가고, 모르겠다, 확인이 안 된다 하면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환산 취득 가격은 기준시가 대한 비율로 가는 거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는 보통 중개수수료라고 보면 돼요. 중개수수료. 근데 중개수수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가끔씩 중개사분들께서 현금 영수증 안 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가세까지 다 받아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현금 영수증 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0에 30%는 이제 일반적인 거 1년에 2%씩, 1년에 4%씩 해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로 해서 10년 동안, 10년 해서 총 80, 이렇게까지 하면 총 80% 나오겠죠? 맥시멈. 맥스 80% 나오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 사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빼고. 그렇게 하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 그러면 만약에 1년에 2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250만원짜리. 근데 주식을 파는 거랑 또 달라요. 주식 하는 것도 250만원 따로 인정해줘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과세 표준. 거기서 70%, 60% 기본세율, 중과세, 20%, 25%짜리가 쫙 있는데, 그 중에도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들어가고요. 중과세는 현재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없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 중과세가 붙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산출세액 빼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에 대한 10% 또는 15%, 보통 현금 보상이 10%입니다. 이거 채권 보상이죠, 채권 보상. 그렇게 되고, 비과세에도 감면이나 성격이 비슷하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 양도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 틀 얘기했고요. 만약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게 궁금하시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상담 신청은 댓글에다가 궁금한 걸 적으셔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유튜브 댓글만 보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도 그냥 제 할 일 하다가 이제 가끔씩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 남겨드리고, 저기 네이버로 글의 세무 회계라고 쳐보세요. 네이버 검색. 네이버로 글의 세무 회계라고 치면 저 나옵니다. 저희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삼성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거기가 제 직통번호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편히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보고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뭐 전화로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냥 보통 도와드립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